할아버지 이상해. 응. 바지에다 똥 쌌어. 영화 친구 김시선. 아빠 밑에서 자란 옥주와 동주 남매는 한여름 정든 집을 떠나 할아버지 댁으로 향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집 커? 할아버지 댁에 도착한 남매는 정원을 지나 집에 들어갑니다. 벽에 걸린 달마대사, 옷걸이가 된 러닝머신. 옥주는 자연스럽게 눈에 덜 띄는 2층 방으로 올라갑니다. 옥주는 이제 그만 평화롭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색한 옥주의 인사는 묻히고 할아버지는 옥주가 틀어준 선풍기 바람이 더 반갑습니다. 이 영화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때 애들 방학 동안만이라도 여기서 지낼까 하고요. 아빠는 옥주 눈치를 보며 슬쩍 할아버지 댁에 눌러 앉습니다. 자기만의 모기장을 만든 옥주. 여기 내 방이니까 넌 딴 데 가서 자라고. 옥주는 아직 할아버지 집이 어색한가 봅니다. 반면 우리 동주는 완벽하게 할아버지 집에 적응했네요. 춤 사이가 매우 적절한데 야, 하지 마. 옥주는 이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긴 저 나이 땐 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때 따로 살던 고모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난리가 납니다. 너한테 무엇을 잘못했어? 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고모는 칼 대신 소금을 찾네요. 누나, 고모가 소금 갖다 주래. 고모는 소금을 뿌리며 남편의 기운을 물리칩니다. 이런 경험 때문일까요? 고모는 옥주에게 연애를 많이 해보는 걸 권유합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 많이 만나고 연애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야 남자분은 안 먹고 생기지. 옥주에겐 썸남이 있는데 감정 기복이 없어 보이는 옥주라도 썸남 앞에선 누구보다 소녀입니다. 신발까지 선물해주네요. 한편 동주는 누구에게 선물을 받은 건지 신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너 내가 엄마 만나지 말랬지. 아, 또 왜? 어떤 이유에선지 옥주는 가혹하게 동생이 받은 선물을 빼앗으려고 듭니다. 할아버지가 와서야 이 사태는 진정이 되는데요. 도대체 옥주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주는 할아버지와 조금씩 가까워지고 옥주의 다친 마음도 할아버지 앞에서 조금씩 열리는데 그때 고모는 조심스럽게 옥주에게 지난밤에 꾼 이상한 꿈에 대해 말합니다. 누구라도 기억하기 힘든 갓난 아기 때 이야기였죠. 어느 누가 갓난 아기 때를 기억하겠어요. 처음엔 기억인 줄 알았는데 실은 꿈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꿈인 거잖아. 그런 고모가 신기한 옥주. 넌 꿈이 안 꿔? 그 사이 할아버지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까워지는 옥주. 생일 축하 노래는 언제 들어도 행복해지죠. 이제 옥주도 할아버지와 가까워졌을까요? 하지만 거실에서 노래를 듣는 할아버지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계단에 주저앉는 옥주. 그렇게 남매의 여름밤은 또 지나갑니다. 아빠는 매일 아침 차를 끌고 길거리에서 명품 신발을 팔고 아, 누나 빨리 열어. 옥주는 2층으로 올라오는 문을 닫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는 누군가에게 집을 보여줍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보다 사이즈가 작은 거고요. 혹시 이 집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이제서야 옥주와 할아버지는 조금씩 교감을 나누는 것 같은데 결국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맙니다. 제가 얘 아빠입니다. 집을 떠나 할아버지 댁에 머물게 된 남매의 여름밤. 그 순간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올해 가장 뜨거운 신작으로 평가받는 윤단비 감독의 장편 데뷔작 남매의 여름밤을 소개했는데요. 이 작품은 이미 2019년부터 영화 매니아들 사이에선 입소문을 탄 작품입니다.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 사관왕을 시작으로 다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많은 분들에게 이미 인정을 받은 작품이죠. 그래서일까요? 저 역시 이 작품이 너무 궁금했고 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화 남매의 여름밤은 우리가 잊고 지낸 어느 한순간을 아주 소중히 기록한 작품이라고요. 영화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우리 김시선 채널 영화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보게 될 영화인데 영화를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윤단비 감독님과 얘기를 좀 나누고 왔어요. 저도 좀 궁금한 점들이 있고 곧바로 감독님에게 직접 듣는 작품 설명 시작해볼게요. 이번 올해 신작의 가장 뜨거운 영화, 또 작년에 부산영화제 4강도 하셨고 또 올해 많은 영화제에서 초청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뜨거운 영화를 소개를 제 채널에서 안 한다는 게 이거는 약간 그 독자분들에게 못할 짓이다, 게으른 거다 생각해서 제가 정말 꼭 할게요. 그래서 체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이 영화 첫 질문으로 제가 궁금한 게 남매의 여름밤이잖아요. 네네.
이게 제 영어 제목이 무빙온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영어 제목과 한글 제목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경우가 없어서 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원래 원제는 이사였거든요. 근데 시나리오 쓰고 이제 촬영할 때까지도 이사였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그 제목이 뭔가 영화를 좀 협소하게 보이는 것 같고 되게 축소시켜서 의미를 보여지는 제목인 것 같아서 영화에서 이제 그냥 옥주의 시선을 따라가긴 하지만 두 남매가 좀 더 보였으면 좋겠다. 그 두 남매에 집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남매의라고 이제 정했고 여름밤은 여름에 어떤 한 낮에 되게 덥고 막 이런 그 일상 속에서 이제 그 밤이 주는 어떤 특별한 기억들이나 어떤 막 그 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 순간에 대해서 이제 꼼장면이 많기도 하고 이러니까 남매의 여름밤으로 이제 제목을 바꾸게 됐고 무빙온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 제목이 주는 어떤 그 중의적인 의미가 좋더라고요. 뭐 옮겨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계속 나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좋아서 그냥 영어 제목은 그대로 두었어요. 약간 남매의 여름밤은 그 말씀하신 그 순간을 담았다면 영어 제목인 무빙온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 인물 그 외에 또 인물들이 앞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네네.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무빙원이는 실제로 이제 이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 영화는 이사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사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쫓겨난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 듣고 싶어요. 그 상황이. 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전사를 얘기를 해주진 않지만 그쪽에 이제 재개발 철거라던가 이런 문구들이 막 써져 있잖아요. 빨간색 글씨로. 그리고 이제 어떤 내다버린 가구들도 막 보이고 그래서 사실 그 골목의 이미지로 다 풍경으로 의미가 이제 전달이 되길 바랬고 이 영화에서 다 가족들 안의 관계에서 최대한 영화를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전사라던가 인물의 외적 상황이라던가 이렇게 뭐 분산시켜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이제 재개발 이제 지역에서 좀 쫓겨났고 대책 없는 어떤 병기가 이제 할아버지 집에 좀 염치불구하고 들어가는 그런 설정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이 옥주란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그걸 좀 한 번에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장면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디렉팅 할 때도 저는 그리고 캐릭터 소개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뭐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잘 정리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조차도 이제 누구한테 소개를 할 때 너무 여러 면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옥주도 사춘기 시절에 어떤 시간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 주인공이고 옥주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장면은 할아버지랑 그 음악을 듣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사실 옥주가 방해하지 않고 2층 계단 뒤에서 이제 앉아서 음악을 같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어떤 마음의 배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왜 혼자 나와 계세요? 뭐 이야기 들어드릴까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시간은 지켜주고 대신에 이제 함께 공유하는 그게 옥주의 어떤 심정이나 심성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이 할아버지 저택을 이 영화의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배경인데 이 할아버지 저택을 어디서 구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여기가 이제 그 동인천 부근에 있는 집인데 이 골목길에 이제 이런 구옥들이 되게 늘어서 있는데 조금의 이제 홍보를 하면 각본집에 그 외구에 이제 건축가 최현준 교수님께서 글을 써주셨어요. 근데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알았는데 이게 그 70년대 유행하던 어떤 불란서가옥 주택의 구조래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당시 이제 유행하던 구조의 이제 건물인데 요새는 만나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다들 옛날에 할아버지 집 뭐 할머니 집이 이랬는데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이런 공간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이게 나중에 기록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어떤 사라져가는 풍경의 어떤 모습이니까. 그렇죠. 이 친구들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잖아요. 감독님이 가장 신경 쓴 방이라던가 또는 어떤 소품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 술이 모여 있는 방도 있었던 것 같고. 네네네. 네. 이 집의 구조가 낱낱이 파악됐으면 좋겠다라는. 구조별로. 네. 그러니까 이 동선이나 이 방이 어디에 있는지 막 왜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오지아스지로 영화의 이야기들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홈드라마라는 측면에서는 진짜 왜 그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는데 오즈의 영화들은 그 집 구조가 파악이 잘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네. 그러니까 1층, 2층만 딱 분별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식탁만 나오기 때문에. 네, 동선이 뭐 옮겨다닌 동선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그게 다 낱낱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 외관도 그 슈퍼가 어디 있고 관객들이 같이 이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한마디로 네이버 맵을 영화 속에 놓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채광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기도 했고. 네. 실제로 제가 그 느낌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감독님이 바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짜요? 영화 보면서 든 생각이 이건 분명히 조명이나 또는 자연 채광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얘기해. 오후에 어떤 시간대라던가 이제 저희 영화가 그 장면을 거의 순차적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 노을이 지는 시간, 그 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1층의 시간 이런 시간대를 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그 시간대에 맞춰서 이제 촬영을 하려고 했고 가장 이제
조명을 신경 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아빠가 이제 동주를 깨우는 그 장면 있잖아요. 낮에 그 거실에서 제 질문줄 다 보셨나요? 어떻게 아셨지? 네네. 거기에서 이제 가장 조명을 신경을 많이 썼고 밤 장면보다 오히려 낮에 그 조명들에 대해 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 많은 관객들이 햇빛이 되게 아름답다. 햇빛이 집안에 들어오는 어떤 광 이런 게 자연스럽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금방 잠깐 넘어가셨지만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아빠가 갑자기 이 햇빛이 비치면서 화면 색깔이 살짝 바뀌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시선을 따라서 시점숏으로 할아버지를 보고 아이를 보고 이런 순간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감정을 드러낸 건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약간의 판타지적인 장면이기도 해요. 그 빛이. 왜냐면 그 변기가 이제 나중에 이후에 얘기를 하지만 그 꿈 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꿈에 나왔다고.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난 어떤 그 장면, 그 빛으로 인해서 자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딱 이제 다시 이제 정면을 봤을 때 그 동주가 어떤 자기 어렸을 때 모습처럼 이렇게 자고 있고 그 모습을 좀 담아내고 싶어서 약간 좀 판타지적으로 이제 연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순간 아빠는 마치 꿈처럼 그 현실의 공간이 언뜻 예전에 기억했던 자신의 그 어린 시절로 순간 돌아가게 된 거네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떤 그 꿈을 꿨다라는 거는 그 후반에 나오잖아요. 이후에 그 장면이 볼 때 조금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오히려 더 좋겠다. 그 미묘한 이게 뭘까에 대해서 더 궁금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영화를 한 3번 보니까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 처음 볼 때는 3번 보니 한 번 볼 때는 약간 뭐지? 약간 촬영이 잘못됐다. 죄송해요.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는데 아니요. 3번을 보고 나니까 이제 그 아빠가 이후에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고모도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옥주는 나는 꿈을 꾸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연관되면서 여기 좀 이상해라는 이제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약간 N차 관람을 추천해 주신 그런 N차 관람을 하셔야 좋겠다. 그 광이 달라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명을 좀 더 때린 건가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건가요? 좀 궁금해요. 그때 그 시간대가 빛이 잘 들어오는 시간대기도 했고 조명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조명도 세팅을 했고 색 보정할 때도 저희가 거의 2달을 색 보정을 했어요. 이 색을 되게 잘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후반 작업을 통해서도 더 이제 좀 풍성하게 만들어 주기도 했어요.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은 그거를 꼭 극장에 가서 보시면 더 좋겠네, 진짜. 3번 보면. 3번 보면 좀 들어와요, 진짜. 아니 그때부터 약간 확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처음 볼 때는 약간 당황했는데 3번 보니까 진짜 그 좀 아름다워. 약간 에릭 로메르 영화의 녹색 광선 그런 거 생각나듯이 어떤 그 자연의 순간의 그 느낌 그런 걸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할아버지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으니까 감독님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약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다 어렸을 때 2분 다 돌아가셨어서 근데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친할머니랑 이제 같이 집에서 잠깐 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그 할머니가 되게 아프셨고 함께 하면서 제가 뭔가 그 지금이라면 더 잘해드렸을 텐데 그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더 세심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과 이제 제가 그 할머니가 이제 위독해지셨을 때 부모님께서 저를 이제 이모네 집으로 보내셨거든요. 근데 기억으로는 그 전화를 받고 그냥 갔던 기억이 나요. 약간 이 영화의 옥주와 비슷한 상황이네. 네. 이 영화에서 재밌었던 하나의 포인트는 이 옥주가 당연히 할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웬만한 남자들도 편하지 않을 텐데 네네. 그래서 등장한 이 모기장 네.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옥주가 분명히 이제 이 집이 불편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전 살던 집이 방 2칸짜리 집인 게 언뜻 보여지는데 그러면 동주랑 분명히 같이 생활을 했을 거고 불편함도 이제 컸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 공간을 획득을 했고 또 거기서 이제 자기 구역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모기장을 생각을 했고 또 여름에 이제 모기장이라는 장치가 되게 주는 어떤 방어적인 그 느낌을 주고 그리고 이 모기장 같은 경우에는 또 영화 속의 어떤 우연 같은 순간인데 원래 제가 생각했던 모기장은 그냥 되게 일반적인 어떤 하얀색 모기장이었는데 이 집 앞에 있는 그 슈퍼를 갔을 때 그 사장님이 그 분홍색 모기장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기장으로 옥주가 사용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촬영 기간 동안 이제 모기장을 바꿔서 이제 촬영을 했고 정말 그 집하고 어울리는 모기장이었어요. 네. 정말 그 오래된 사각형의 아주 무지막지하게 큰 그 모기장이 딱 보는 순간 맞아 이 집에는 이 모기장이야 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도 되게 이질적인 오브제들이 많았고 그 모기장도 저게 내 거다 하고 내 거다 옥주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사장님한테 돈을 좀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슈퍼에서 저희가 이제 워낙 많은 물건을 이제 많이 사니까 네네 구매를 하기도 했고 이제 잠깐 빌려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네,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영화 보실 때 저 모기장이 내 모기장이야 하면서 주변에 자랑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네. 궁금한 게 이 영화의 포인트 중 하나는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아빠는 마치 그 기억인 것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하고 또 고모도 기억인 것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하고 근데 옥주는 이제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난 꿈 안 꿔. 왜 옥주는 꿈을 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옥주가 어쨌든 그러니까 딱 그 시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도 어렵고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 벽을 허물기가 되게 어려운 시기인 것 같거든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막 가족의 치부나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그때는 그런 게 되게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옥주도 자기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거나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어려웠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꿈을 꾸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꿈을 꾸지 않았을 텐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쨌든 옥주가 그 벽을 조금 깨고 나갔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네네. 멋진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성장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옥주랑 동주랑 사실 이렇게 단란할 수 있는 시기도 길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주가 뭐 사춘기가 오거나 옥주가 독립을 하거나 이후에 그러면 이 둘이 이렇게 붙어 다니는 시간이 이 시기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지나고 나야 알 수 있겠지만 되게 그들한테 어떤 진짜 잊지 못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간대가 여름밤이 될 수 됐을 것 있겠다. 같아요. 네. 저도 뭐 살다 보니까 저희도 가족들이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엔 나이 들수록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네네. 다행히 전화가 되니까 다행이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순간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떤 이하이 슌지 감독의 4월도 생각나긴 했거든요. 어떤 하나의 시간, 순간, 또 공간 이거에 대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순간에 몰입하게 돼서 잘 봤던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있잖아요. 네.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좀 좀 하고 싶은데 네. 실제로 할아버지가 약간 말을 못 하시나요? 아니요. 너무 정정하세요. 잘하시나요? 네. 영화에서 말을 안 하셔서 웃기만 하셔서 대사를 그렇게 해. 뭐 약간 이런 식의 대사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할아버지가 병기와 미정에게 굉장히 무뚝뚝한 아빠였을 것 같아요. 가부장적이고. 근데 이제 손주들을 볼 때는 또 사실은 그보다 친밀하게 되잖아요. 친근감 있게. 근데 이제 워낙 원래 가부장적이고 말이 없던 인물이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뭐 대사가 많이 없는 게 이제 아파서 뭐 이렇다기보다는 본연의 그 무뚝뚝함 막 무뚝뚝함. 이런 그러니까 그 시기를 지난 그 어른의 모습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 할아버지님이 보니까 김상동 할아버지. 네네. 연기를 막 전문적으로 하신다기보다 어떤 취미생활처럼 하시는 분이고 오히려 이게 막 할아버지가 막 연기를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 진짜 그냥 할아버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김상도 할아버지께서 엄청난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세요. 네. 그 선풍기 바람 맞으실 때는 실제로 그 촬영이 엄청 더우셨나 봐요. 아니 그렇게 덥지 덥진 않았어요. 아니 정말 시원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찐이다 저거. 표정이 찐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엄마를 만나고 온 동주가 이제 옥주를 만나러 이제 2층 올라가잖아요. 네. 그때는 2층 올라가는 입구부터 문이 닫혀 있어요. 네네. 일부러 닫혀 놓으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원래 이제 닫혀 있을 때 옥주가 막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때 동주가 이제 선뜻 못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동주가 그 선물을 갖고 들어갔을 때 당연히 누나도 기뻐할 것이라는 그 기쁜 마음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 때도 막 누나가 막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들어갈 자격이 있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막 들어가는데 옥주의 반응이 예상과 전혀 다르잖아요. 막 그 가방을 막 빼앗으려고 하고 그럴 때 동주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충분히 그럴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옥주는 도대체 얘는 왜 내 말을 안 듣고 비굴하게 엄마를 만나고 왔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이제 이 남매 여름밤을 통해서 그 남매가 여름을 지내게 될 건데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이 이 점은 관객분들이 좀 생각하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관람 팁 없어도 됩니다. 그런 팁 같은 거는 별건 아니고 저는 어렸을 때 막 EBS에서 나오는 가족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는 되게 화목하고 단란한 가족이 나오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이게 우리 집만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에게 어쨌든 그냥 옆집 가족 혹은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 네, 가족을 만날 수 있을 영화라는 것이 팁 아닌 팁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런 모두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데 좀 뭔가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의 세계가 왜 이렇게 좁지라는 그때
그 오즈야스지로의 안녕하세요라던가 이런 영화들이 약간 좀 친구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 나도 저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네, 그리고 어쨌든 첫 영화니까 사실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거고 이런 영화를 내 방식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어떤 지난함이나 변화들은 있었지만 그게 출발이었고 제대로 이별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냥 괜찮다. 이거는 다 모두들 이럴 수밖에 없었고 다 경험하는 네, 것들이다. 다 겪는 어떤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저도 이거 찍으면서 되게 좀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친구 같은 영화네요. 네, 많은 분들한테 친구 같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 또 네. 감독님의 다음 작품도 친구 같은 영화였으면 좋겠고 네. 아무튼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 또는 보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을 텐데 이 얘기로 또 네. 영화가 더 소중해졌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네.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그럼요. 일단은 저희 남매 여름밤을 소중하게 보시는 분들을 모두 은남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많은 은남매. 은남매를 네, 얻을 수 있다라는 많은 은남매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동주 역의 승준 배우가 그 공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동주는 춤을 추면 100만 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배우도 이 남매 여름밤이 400만 원이 들면 생일 파티에 나오는 춤을 춰주겠다. 쳐주겠다. 네, 그만큼 400만 원의 가치를 할 수 있는 춤을 저도 보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 저도 쉽게 볼 수 없는 춤이고 그래서 네, 많이들 극장에 와서 영화를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배다리 춤. 야 그게 뭐야? 할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